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끝났는데 반등치고는 좀 약한 편이었죠.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우리 시장은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그 이틀 사이에 쏟아져 나올 그 대주주 회피 물량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을 가져가기가 무척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냥 보합권에서 조심스럽게 출발을 하면서 이제 눈치를 봤는데 뭐 예측대로 개인들의 매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장중에 좀 빠지면서 0.4% 2,304 그러니까 2,300은 좀 위협하는 그런 때까지도 내려갔지만 기관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배당 차익 매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수는 뭐 색깔만 플러스로 그래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서도 기관들이 매수를 좀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82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6,60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198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317.14포인트로 끝났는데 지난 주말보다 0.15%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 출발을 해서 역시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늘어나면서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 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이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면에서는 코스피보다 오히려 좀 강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25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27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41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94.68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5% 주말보다 0.5% 상승하는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이 오늘 그 한 9,6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양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측했던 것보다도 상당한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또 오늘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뭐 어찌됐건 간에 양봉 출현을 했잖아요. 밑으로 좀 꼬리를 달려서. 물론 이제 주가는 뭐 그렇게 오른 건 없지만 이제 그래서 이 이벤트 이게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28일날 배당락, 29일날 납회 이렇게 되죠. 그 사이에서는 이제 배당락했다가 복귀 속도라든지 그래서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뭐 크진 않지만 마감할 가능성도 있다. 환율은 오늘 1274원 80전으로 6원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제 최근에 급하게 안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 보면 오늘은 뭐 외국인이 뭐 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바이오,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거 뭐 조금씩 샀는데 금액이 다 뭐 100억 미만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기관이 이제 삼성전자를 1,454억 샀고 삼성 바이오 123억, SK 하이닉스 125억, LG 화학 185억, SDI 200억. 이게 지금 제가 100억 이상만 불러드리는데 네이버가 120억, 기아 134억, 포스코 홀딩스 201억, 셀트리온 84억, 카카오 84억 이렇게 샀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관들이 배당 차익을 노리고 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판 거 위주로 보면 제일 많이 개인들이 판 게 삼성전자를 723억 팔았어요. 이게 역시 이제 대주 회피 물량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삼성전자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가 228억을 또 삼성 SDI도 177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도 128억,
카카오도 84억, 셀트리온 130억, 포스코홀딩스 129억.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쪽에 있는 것들이 개인들이 주로 많이 파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우리가 회피 물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쪽에 이제 치우쳐져 있다. SK 하이닉스 같은 건 이제 적어요. 오히려 좀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이게 주가가 나쁘니까 많이 정리가 된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팔아줬고, 나머지들은 이제 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그 요건을 회피하려고 오늘 이제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약. 근데 제약도 이게 그 여러분 아시는 뭐 감기약 코로나19 관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뭐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하고 한 20일 됐나요? 그런데 2억 5천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위가 틀려지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2억 5천만 명이 감염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의약품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뭐 감기약 뭐 없어서 못 산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엔데믹 전환하고 나서 해열제, 항생제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좋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 특히, 이게 드디어 이제 국제선 여객수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국내선 여객수를 추월했다. 그래서 지난달에 국제선 여객수가 308만 명이었는데 반면에 국내는 285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국제선을 타는 그런 여객이 늘어났다. 뭐 1년 전에 비하면 뭐 당연히 비할 바가 안 되죠. 엄청나게 늘었죠. 734%가 증가했다. 특히 이제 이게 중국 노선 확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가 항공주 위주로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도 움직였어요. 이거는 중국의 그 VBP라고 이게 발표가 돼서 한국 임플란트 업체의 그 상당히 경쟁력이 확보됐다. 이래서 이제 올랐는데, 이 VBP라는 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낮은 가격에 그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뭐 이런 쪽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우주항공 뭐 이런 거,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전부 이슈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주요 발전 정책으로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뭐 누가 출마해서 어떻게 되냐 해서 정치인 관련 주들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그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가능하면 정치인 관련주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정치 스케줄에 따라서 한동안 또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갖고 계셔서 어떻게 찍어서 들어가서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뭐 조금 정상적인 움직임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회피 물량 매도 첫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이 그 PC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개인 소비 지출이 5.5%로 발표됐어요. 지난번이 6.1인가요? 그래서 뭐 하루 만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우려했던 게 또 이제 희망 쪽으로 이렇게 바꿔졌어요. 그런데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 반등한 것 치고는 되게 좀 약해요. 이렇다. 그런 걸로 봐서 뉴욕 시장도 뭔가 이제 뭐 연말이고 뭐 이런데 좀 강력하게 움직임을 보일 수가 없죠. 게다가 이제 우리 시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내일 사이에
이 대주주 회피 물량을 다 털어내는 매도가 이제 시장의 걱정거리로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시장 움직임 자체를 지극히 이제 제한시키고 있다. 그런 이유들이. 그래서 뭐 종목당 10억 그거 합산하는데 이제 그 가족 합산은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그랬다고 해서 현저하게 물량이 줄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 내일 시장이 끝날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그 대주주 회피 물량의 출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우려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그냥 괜히 쓸데없는 매매나 뭐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입장이 바뀌어져 있는 기관들, 특히 이제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도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금융투자는 28일 배당 되자마자 팝니다. 예. 갑자기 돌변해서 팔아요. 늘 그랬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차피 뭐 배당 차익 거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하나의 그 이벤트로 봐요. 그러니까 대주주 회피 물량, 그 다음에 기관의 배당 차익 거래, 이게 결국은 내일이면 끝나요. 끝나고 이제 모레부터는 또 개인들 입장에서는 팔아놨던 거 사야 되는 입장이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샀던 거를 다시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게 좀 이제 이어집니다. 연초까지. 그래서 그 연초에 그 기간이 끝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뉴얼 이펙트라고 하는 이제 연초에 좀 좋아지는 게 대개 1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냥 뭐 우리랑 관계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연히 거기에 휩쓸려서 뭘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하여튼 바람이 있다면 내일까지 정리되고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밑골이 달리고 이러면 그래도 남은 28일, 29일이라도 크진 못해요. 크진 못하지만 좀 상승 쪽으로 이렇게 방향선을 하면서 이 올해의 장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이제 새해 2023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 뭐 걱정과 기대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는 이 매매 방법을 그것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이제 하기 좋은 말로 우량주를 장기 보유해라. 근데 내년엔 그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유동성을 가지고 경기 침체와 맞서서 나가는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작년에 한번 떨어졌다가 3,30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진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없다고 스킵을 해버리면 내년부터 이어지는 시장은 또 하나의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스권이라는 게 뭐예요? 밑도 있고 위도 있고 이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박스권 안에 움직이면은 매매 방법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각 증권사에서 나온 뭐 내년 시장 전망 이런 거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가 큰 박스권을 지금 이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권사의 이제 소위 말하는 하우스뷰 뭐 거의 비슷해요. 틀리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상반기 어렵다가 하반기 좀 좋아지면서 뭐 하는데 그 박스의 위치만 조금 다를 뿐 거의 똑같아요. 그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30일이든 31일이든 연말에 특집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하시기 바라요.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매매 패턴이, 매매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 첫 번째가 뭐냐면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해야 됩니다.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년 장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부딪히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고 개별 종목으로도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 나쁘다. 그게 나빠요.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럼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서 갑자기 호황으로 바뀝니까? 그렇게 안 돼요. 거기도 부침이 많아요. 살아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뭐 상반기에 주식 사서 하반기에 쫙 가지고 가면 올라간다. 이렇게 쉬운 주식시장은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시장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매도하고 하단에 사고 이런 거를 반복해야 돼요. 쫓아가면서. 박스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 타이밍을 도대체 어떻게 잡냐. 그게 제가 말씀드려오는 원칙 매매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기가 막힌 주식도 그 원칙이 깨지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왔다. 일부 팔아야 되고 또 10일 깼다. 또 일부 팔아야 되고 20일 깨지면서 11선도 눕고 역배열 냈다. 그러면 그냥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서 바닥을 기다가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밑에서 위로 뚫는다. 그랬을 때 일부 보초병 내보내보고 그 다음에 5일선 위에 있으면서 11선을 통과하고 11선의 기울기가 위쪽으로 간다. 그럼 또 일부 또 분할 매수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량주라는 게 뭐가 우량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우량주 이미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가격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올라가는 건 쉽지만 또 얘는 왜 떨어져 있을까? 실적이 나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고 가는 거는 원칙 매매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시려면 그냥 뭐 내년 상반기에 뭐 괜찮은 거 대충 몇 개 사서 그냥 몇 년 묵어놓고 그냥 매일 주시장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건강만 해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안 할 거라면, 그러면 매매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무 단타 유도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단타가 뭐 나쁜 게 아니라, 단타가 맞을 때는 단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그래도 시장 전체는 올해는 좀 이렇게 흐르는 시장이었지만 내년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3년 고개 전략이에요.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올라가서 일부러 넘어져서 20번, 30번 이렇게 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 패턴을 내년엔 바꾸지 않으면 어떤 종목이건 어떤 산업이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12월 들으면서 원칙 매매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훈련해 보세요. 일부 가지고 훈련해 보세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되게 편하게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지 말고 뭐 주식시장은 뭐 길게 보면 한 10년 보면 다 우상향한다? 그건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인덱스 펀드 쪽에서 이 인덱스 ETF를 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뭐 단타를 여러분한테 유도해서 제가 증권사도 아닌데 뭐가 생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좋은 주식 사서 오래 갖고 있는다 이러다가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실제로 한 발 한 발 디뎌가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또 내년 전망 특집은 30일인지 31일인지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